7월 1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2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여론조사 문제까지 지금 개혁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다 지역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에서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기구가 대신 들어서야 된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과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관위가 과연 공정하게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겠느냐. 야당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두 정당만 하더라도 260개, 520군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당이 여러 당이지 않습니까? 전부 동시에 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선관위가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리할 인적인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동원선거, 명부선거, 조직동원, 즉 돈으로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폐단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틀림없이 그런 게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설거머니 나중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성원들이 적다고 해서 여론조사로 이렇게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는 지난 대선들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가지고 의원 후보를 뽑는 주에서는 90%가 현역들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각종 행사 방문, 또 주말에는 지역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있고 의정활동 보고서도 만들고 출판기념회, 후원회 등을 여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이 국회의원과 싸워서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게 하자라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지명도가, 유명도가, 또 더 나아가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TV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패널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 4년에서 최고 20년씩, 24년씩 한 분도 많죠. 지역에서 갈고 닦아온 사람들을 정치 신인들이 모든 일을 폐하고 그 사람들 이상으로 몇 배로 열심히 지역에 내려가서 싸우지 않는 한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극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제 김무성 대표는 여야가 같은 날 실시하자. 즉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경쟁력 있는 여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약한 후보를 여당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역선택을, 즉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역선택, 남의 당의 선거에 가서 표를 찍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은 형식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역선택에 대해서 방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치연합은 많게는 30, 적게는 20%까지 전략 공천을 하자라고 내부에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새정치연합이 지금 현재로서는 분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2개 내지 3개 정당으로 분당을 되어버리면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분당된 모든 정당 보고 같은 날 다 하자고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의 종주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50개 주 중에서 19개 주 정도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절대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2011년에 국회의원을 뽑는 부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런던 시장을 뽑는데 노동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선택 문제라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9할이 살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로 봤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나라에서도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지난번에 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했죠. 사회당이 내놓는 가치에 찬성하느냐? 그럼 찬성한다면 돈을 얼마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 돈까지 내고 그 다음에 투표할 자격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 사회당에 사실상으로 정치적 충성 맹세를 했고 돈까지 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당을 사실상 지지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 당의 후보 뽑는데 와서 그냥 지역 구민이라 그러면 무조건 뽑게 해줄게. 즉 종로 9에 새누리당 의원 공천자를 뽑는데 종로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막 개방한다. 자, 평소 새누리당 욕하고 TV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만 나오면 욕하고 대통령 나오면 욕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 의원 후보를 뽑는데 가서 투표를 한다. 이거 비현실적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거의 미국에서조차도 90% 다시 당선시키는 공천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면 역대 대한민국의 선거에 보면 한 30%는 초선, 즉 정치 신인들로 채워졌는데 그 정치 신인들을 채우는 모양들이 뭐냐? 개혁 공천을 한다, 전략 공천을 한다. 또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아예 정치 신인들, 사회적으로 명망가나 또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 분야에서 뽑아가지고 강제로 공천을 줬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정치판에 일정하게 수준이 있는 사람들로 즉 본인으로서는 정치를 하라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정치 깨끗한 인물들이 돈이 있습니까? 지역구에 가서 몇 년 몇 달을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서는 전혀 물갈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90% 이상 다 될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김영삼, 김대중이 차라리 뭐 비례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더라도요. 그것만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받더라도 깨끗한 정치 신인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 한 30% 정도 강제적으로 너 물러나 하고 이렇게 박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선 후보라고 하던 사람들, 여야의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적 정치인에서 현대적인 마인드와 칼라로 무장된 새로운 형태의 정치인들을 그 다음에 운동권 출신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김영삼 씨의 민중당 출신들을 갖다가 개혁 공천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차명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친이 비박에 목소리를 높이는 많은 정치인들이요. 그런 식으로 당시에 운동권 출신들을 넣어서 당시에 민자당의 체질을 개선한다 할 때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 공천 비리를 없앤다. 자, 한번 봅시다. 그 과연 공천 비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버리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격심사 정도는 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사람은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게 될 거예요.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기 위해서는 2배수라든지 이렇게 압축해서 하지
뭐 여러 명을 두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돈 있고 힘 있는 현역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게 되면 대부분 이기게 되는 제도라면,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지탄을 받더라도 저 사람 이 지역에서 6번, 7번, 5번씩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하게끔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 과정에서 거래가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마치 이 정치 개혁의 정가의 보도처럼 한국에 쓰여지는 것,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이 초기 형태가 뭐였는가 하면 2002년 대선 후보를 경선할 때 민주당에서 그때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비슷한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해서 당원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일정 정도 개방을 했죠, 투표. 그 이후에 점점 개방이 되면서 오늘날 이런 선거에 익숙한 친노가 거의 민주당 새정치연합을 장악해버리니까 그 패들 때문에 지금 분당을 하자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방식이 점점 진화해서 여론조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모바일 여론조사까지로 번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공정한 여론을 반영하지 있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야권이 먼저 겉으로는 그거 좋다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그건 맹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는가, 본인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새누리당에 많은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오픈 프라이머리 그거 안 된다, 그냥 책임 당원제로 될 것이다, 거기에 여론조사가 좀 보태지는 행태로 갈 거다, 기존처럼. 그런데 그걸 한 이유는 결국 안 할 줄 알면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하면 나는 개혁적인 제안을 했는데 야당이 안 했다, 이런 명분을 얻기 위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어쨌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박들이 공세를 펼친 부분이 결국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유승민 원내대표 등의 친이 비박들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독식하지 않겠느냐, 즉 친박들을 학살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니까 청와대에서도 자신들의 그 친박 세력들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보장하라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과 견제가 들어올 거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압력과 견제를 피해가는 방법은 김무성 대표가 나는 공천에 손 뗐다, 그냥 경쟁시켜서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문을 활짝 열어 적겠어, 표 찍고 싶은 사람 다 오라, 그리고 그 결과에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손 뗐으니까 청와대도 손 떼고 친박도 손 떼라, 결국은 그렇게 가는 부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지금 짐작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는 제가 볼 때 새정치연합의 정치 일정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관계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새정치연합은 9월달 아니면 10월달에 쪼개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당의 혁신위안이 어제 그 당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주류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주류들만 참석해가지고 거의 기권 반대가 없이 과반수 겨우 넘겨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제적 과반수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이 새정치연합의 지금 혁신안은 문재인 대표를 위한 안이다. 즉 최고위원도 없애고 더 나아가서 사무총장도 없애고 또 더 나아가서 공천을 갖다가 할 때 걸러내기 위한 이 공직자 선출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야당의 중진들이 거의 다 제거되지 않겠느냐, 비주류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9, 10월쯤 쪼개지면 예를 들어서 이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할 때 그 대상들이 지금 사실상 여러 당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여러 당과 다 모여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당이 먼저 쪼개지면 여당 내부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을 버는 효과,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걸 계속 보이면서 친박이나 청와대의 공격을 막아내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김무성 대표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것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정치 개혁안인 것처럼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여러 보수 언론들이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쫓는 이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언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갖다가 제거했다, 즉 상권 분립이나 정당 민주주의에 왜곡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손에 그 지역에 출마할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맡기는 정말 좀 우스운 꼴의 제도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수 언론들이 한마디도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이 왜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하다가 어떨 때는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가장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라는 정의당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다, 위헌이다, 여권 내부의 공천 지분으로 부러질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시한부적 꼼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한 정당이 지역의 후보를 뽑는데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 즉 미국에서 한다고, 미국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50개 주 중에서 19개밖에 안 합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이 개혁 아니냐 홍보하고, 그 배경은 사실상 공천을 둘러싼 정치 꼼수고, 보수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는 행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정치의 향방에 대해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새정치연합이 전남에 도민 11,000명, 한 지역구당 1,000명씩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 즉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느냐, 앞으로 뭔지 모르지만 새로 창당될 신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으니까 새정치연합을 지지한다는 것이 29.5%, 신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44.2% 나왔습니다. 즉 새정치연합보다 신당을 더 지지한다는 거죠. 호남 정서가요. 전북도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지구당에 1,000명씩 해서 5개 지구당에 물어본 모양입니다. 5,000명한테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현재의 이 호남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행태로든 호남의 정서를 기반에 둔 그런 신당이 창당된다면 새정치연합은 친노정당으로 축소되면서 그 정당이 새정치연합을 능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전제로는 여러 갈래의 신당 흐름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진 호남 정서를 반영하는 신당이 만들어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될 때 여권도 분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야권의 분열이 먼저 이루어지고 여권의 분열이 나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